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의 손투자자 여러분, 보라해. 보라해. 오늘 리비안 실적이랑 그 다음에 우리 보유 종목이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죠. 일단 리비안 실적은 단 하나 빼고 트리플이었어요. 실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에 글을 쓴 대로 봤는데 일단은 매출액도 전년비 150%, 전 분기 대비도 20% 증가했고, 뭐 판매 대수는 미리 나왔었죠. 판매 대수도 최고치 경신한 16,000대 이상 팔았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하나 조정 에비타가 그러니까 전 분기, 전년 대비로는 훨씬 좋아졌죠. 근데 전 분기보다 전 분기에 881 밀리언 달러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에 942 밀리언 달러 적자로다가 소폭 늘었죠. 근데 매출액이 워낙 큰 폭으로 늘어서 매출액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는 줄었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영업이익률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에비타 이익률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가지고 이게 조금 걸리는데 괜찮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증권사에서 질문도 이 부분을 좀 치고 들어와요. 비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왔더라고요. 특히 4분기 가이던스 하면은 적자 에비타가 더 늘어나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가이던스를 또 우리 얘기한 대로 올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는 최소 55,000에서 56,000 되는데 54,000대로 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했는데, 4분기에 한 일주일 정도 공장 그런 램프업을 한번 조금 소량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내년 2, 3분기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그걸 해보는데,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도 54,000대로 줬고,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한 에비타 같은 부분도 연간 가이던스를 봤을 때 4분기에는 한 1,100억, 1,110억 정도로, 1,110 밀리언 달러 정도로 오히려 3분기보다 또 소폭 한 18% 정도 늘지 않나라고 가이던스 줬어요. 근데 이게 공장이 그런 신규 설비 도입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런 부분이 이해도 되지만 사실상 좀 복잡한 확대인 거는 좀 가이던스 좋다 회사 측에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분기별로 치고 못 가는 건데, 딱 이제 3분기도 살짝 늘었지만 이건 용인되는 수준이에요. 사실 이익률로 보면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개선된 거죠. 개선된 거. 개선된 거니까. 근데 4분기는 이제 적자폭이, 에비타 적자폭이 더 확대된다고 그렇게 가이던스를 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해도 하죠. 공장 램프업해서 진행하는 투자 비용도 있고, 뭐 더 만드는데 덜 만들면 고정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 상황이지만 증시에선 되게 안 좋아한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꼭 쳤죠. 6% 올라가다가 한 2% 정도 마이너스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회의를 해봤을 때 우리 올해는 사실 유증을 7% 때리는 바람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지? 맞아. 유증 7%면은 시장에서 소화하기 좀 부담되는 물량이에요. 5%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증시가 막 화랑이 아니잖아요. 증시가 화랑일 때는 쉽게 말해서 저금리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마 증시에서 물량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정확히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3분기 차량 판매 대수 나올 때쯤이죠. 그래서 그런 소화를 하기가 증시 좀 버거우니까 그때 때문에 주가 압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튀어야 돼 말아야 돼. 이미 다 맞고도 튀어도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주식은 빠지면 80% 90%까지 빠지기 때문에.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4분기도 나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내년까지 가보기로 일단 1차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역시 주가를 좀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주가가 여기서 아마 올라가지는 못할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유증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램프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거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사실로 막 밑으로 더 파진 못해요. 왜냐면 우리 이미 다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뚫고 뭐 급락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나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텐데, 저희 생각이 이 박스권 부근에서 주가가 유지하면은 우리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실적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56,000대 가이던스를 올리는 게 포인트였었는데 뭐 나름대로 올렸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공장을 멈춘다는데. 맞아. 램프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물량 수요가 없냐 했을 때 사전 예약될 수도 있잖아. 맞아. 우리가 사전 예약 테스트 했을 때 2분기 때 그 좀 주가가 좀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예약 대수가 8만 대가 없어져 버렸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사전 예약 대수가 16만 대. 전분기에는 17만 9천 대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큰 급감하지 폭으로, 않았죠. 급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이어서 실제로도 뭐 증권사 문제에서도 사전 예약 대수에 대한 질문은 이번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집중한 거 보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이 에비타 하나가 걸리는 게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까지 완벽해도 아마 유증 때문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유증은 7%면 많이 때려가지고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초에서 이제 램프업 끝나면은 또 16,000대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1분기 때. 그러면은 이제 또 성장하고 2분기, 3분기 때 램프업 더 크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15만 대 정도로 맞아. 늘린다고 해요. 총 캐파를. 그러면은 뭐 사전 예약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내년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원래 한 1, 2, 3 다 좋았었는데 1분기 사실은 안 좋았어요. 전 분기 또 악화됐었고 판매 대수가 그건 더 심하잖아. 판매 대수가 떨어져 버린 거야. 맞아. 그거는 최악이지. 차가 안 팔리냐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거죠. 이 에비타 그 살짝 늘어난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근데 이제는 뭐 다 원상태로 돌아와가지고 내년에 아마 그러면은 꽤 또 성장하니까 뭐 있어볼 만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영진이가 말했던 대로 주가가 막 여기서 밑으로 미친 듯이 파고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냐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뭐 연 7% 정도 주가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올해는 뭐 엄청난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유증 물량의 부담이 있다. 뭐 PSR 뭐 3.7배 정도 수준이라고까지 뭐 정리해 드릴게요. 그 연봉으로 그렇게 막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약간 음봉이긴 한데 7% 마이너스. 원래는 막 3, 40 플러스였다가 우리가 그때 들어갔죠. 연봉 플러스 3, 40 될 때 이거 100% 가냐 이렇게 들어간 건데 물려버렸네요. 유증 때문에 그 전환사치 때문에 계속 유증이라 그러네. 자, 그래서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적이 난 게 삼성 SDI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공매도 그 금지한 첫날 2차 전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다시 빠지니까 뭐 2차 전지 어떻게 된 거냐. 뭐 공매도 약발 1일 천하다. 그런 얘기도 이런 있는데. 얘기를 하네요. 근데 뭐 공매도가 실제로 뭐 보면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실적이 사실 다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차 전지 애들이 실적이 지금 좀 악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 메탈 가격, 리튬 가격의 그런 급등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적정 가격이 중요한데 우리 PR 75 정도가 좀 많이 받다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공매도가 1일 천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지가 사실 내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며칠간. 왜냐면 내년은 게임이 중요한데 공매도에 그 저항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무거운 애들도 달릴 수 있거든요. 저항이 맨날 공매도 치는 애들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공매도가 없는 내년 상반기가 엄청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공매도를 못 치니까 실적이겠죠. 영진이가 말했던 대로. 실적이 잘 나야 되지만 지금 PR이 뭐 75 이상인 거는 일단은 제외를 할게요. 근데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아까 말했던 삼성 SDI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LLF도 만약에 얘가 진짜 되면은 영업이익이 좀 돌아오면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긴 있어요. 얘가 유일하게 1분기부터 성장을 역성장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년에 성장을 궤도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겠다는 거고 SDI는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 더 스무스하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래서 SDI는 그 공매도 금지 때문에 잘하면 내년에 달릴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다 마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잖아. SDI는 사실 그냥 15야 15 지금. 15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뭘 기억하시면 되냐? 전동 공구로 사람들이 샀었다. 지금까지는. PR 25. 에코프로비의 미네랄들이 높았던 이유가 자동차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였기 때문인데 삼성 SDI는 사실은 전동 공구였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그 자동차 부분 애들이 대대적으로 투자할 때 삼성 SDI는 거기서 조금 발을 뺐거든요. 우리 안정적으로 가겠다. 뭐 전동 공구에 집중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뒤틀어서 우리도 이제 자동차 부분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뒤틀어서 자동차 부분 배터리를 개발을 했고요. 3분기 실적에서도 보면은 전년비 11% 매출액 증가했지만 안에서 자동차 부분을 봤을 때는 35%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액도 전체의 반 이상이 넘어갔거든요. 전체 매출액이 5.9조에 자동차 부분 매출이 2.9조니까 반 이상 넘어가서 이제 지금 엄청난 매도세들 다 전동공구 향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동공구는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역성장했으니까 역성장하면 우리는 그 성장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끝났다. 해요. 그럼 이제 터진 가격까지 막 빼는 거예요. PER 25짜리가 지금 15까지 내려왔잖아요. 전동공구 터져서. 타 나와야지. 근데 그 전동공구 터진 거를 이제 얘를 이제 우리처럼 아닌데 지금 자동차 부분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자동차 부분 지금 절반 이상 넘어가고 자동차 부분은 고성장하고 있어. 영업이익도 55%나 있거든. 자동차 부분만 보면은 그런 그 사람들이 밑에서 주식을 들고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 만약에 얘가 내년에 재평가를 받는 거지. 왜냐면 지금까지 전동공구였는데 전동공구 터져서 그 전동공구로 투자했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동차 부분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면 전동공구 보고 지금 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역성장했으니까. 맞아. 그럼 이제 자동차 부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년에 상반기부터 얘가 시나리오를 이제 짜는 거예요. PER 15가 75까지 가려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1월부터 내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한 해에 한 게임인데 올해 11, 12는 이미 전동공구 터진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1월 달부터 월량해서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12월까지 내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월 양봉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 진짜 잘 나가겠지. 최소한 30% 이상 낮으면 맞아. 되는데. 지금 전동공구가 터진 부분을 이 자동차용 부분이 하드캐리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통나무 들고 하드캐리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하드캐리 하려면은 전체 매출액 성장률이 11%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 전동공구 부분이 이제 터지는 게 멈추고 다 투자버리고 이제 초토화되고 자동차 부분이 되면 자동차 부분이 성장하는 만큼 매출액도 30% 이상 해준다면은 전체 성장률이 뭐야 왜 30% 이상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시 눈을 기울일 테고 그러면은 그때 왜 너만 싸? 너 자동차 전지네 라고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삼성 SDI를 다르게 받아보게 될 테니까 그때 삼성 SDI가 비로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나도 자동차용 전지였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격이 15가 아니겠죠 이제. 그거를 우린 퍼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먹기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움직여도 돼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실적이 일단 가장 선결 조건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30% 나오면 20-30%? 최소 진짜 20%면 모르겠어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래도 30-40 나오는 게 좋죠. 순이익 성장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내년까지 좀 지켜보고 있고 뭐 LNF는 너무 많이 빠져서 약간 얘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 일단 좋겠죠. 그치. 이익이 나면 주가가 싼 상태니까 다들 75니까 LNF는 연으로 12%예요 지금. 에코프로미를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한 거의 100% 이상 가 있는데 연 12%인 이유가 LNF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인가? 1분기부터 계속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여도 사실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양극재여도 양극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해라 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계속 LNF 역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주가가 전혀 힘을 못 받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이런 거는 연초랑 올해 전략이 똑같아요. PER 75 이하로 내려면 사고 이상이면은 좀 관찰한다. 요건 똑같아가지고 사실 이익률만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한 3% 하면 그때 꽤 올라가. 5%? 그러니까. 5% 하면 꽤 올라갔던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양극재 업체들이죠. 걔네들이 지금 순이익률이 1%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일 때 보면 3에서 5%가 나더라고요. 베테랑씨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 1%가 3% 되면 곱하기 3이죠. 5 되면 곱하기 5니까 그 메탈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적어도 순이익이 여기서 뭐 3배는 더 괜찮을 수 있지 않나. 비슷한 출하량이 비슷한 매출량이라고 했을 때 가정하면은 심지어 증설도 되죠 내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돌아온 거를 실적을 보면서 확인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PER을 계산해서 또 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기다려서 분기 실적 계속 추적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하락이 사실 가이던스가 4분기도 안 좋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공매도가 금지돼가지고 이 기다리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가 금지 안 됐을 경우에 공매도 계속 쳐서 진짜 밑까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신용 쓰는 분들이 많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증시가 되게 불안하다는 말이죠. 맞아. 근데 그게 조금 막아서 증시 안정화가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터져서 한강 가는 것보다는 뭐 잠깐 막고, 왜냐면은 막기만 하면 이익률 돌아올 텐데 한 진짜 늦어도 1년 내 2024년 빠르면은 4분기 지나고 1분기부터 돌아올 텐데 이거 조금 그때까지 애들이 막 폭격을 가하니까 약한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공매도들도. 그래서 좀 오히려 계속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상반기 되게 기대된다. 공매도 없을 때 실적 잘난 애들 막 치고 갈 거다. LNF도 내년에가 좀 증설이 많이 잡혀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2023년도에 13만 톤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2만 톤으로 증설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이익률 돌아오고 증설 물량이 나가면서 이제 매출액이나 거기에 맞는 이익률이 나오면은 기대주가 될 수 있죠. 해냈으면 좋겠어요. 에코 프로그램도 그렇고 실적만 잘 나면 PR 75만 기억하면 돼요. 이하로 산다. 최대한 이하로. 성장률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체전지 부분의 전 군에 대해서. 그리고 메탈가 영향을 안 받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직은 3분기 실적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걸 좀 모르겠네요. 아직은. 실적 다 뜨면은 이체전지인데 메탈가 영향이 없어. 그럼 성장하겠죠. 그치. 뭐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 땡큐죠. 이런 것도 2차전지 다 조정받았을 때 담아놓으면 좋으니까 공매도가 없으면 이게 편해요. 내년에 상반기 확실히 올라간다. 실적만 나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네요. 아직 뭐 공매도가 없으니까 올해 같은 그 쇼 스키지 공매도 이거 역으로 돌아오는 건 없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미친 듯이 놀래가지고서는 올해 공매도 애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다 사들이느라고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건 또 없을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되게 많이 치기 시작하지 않았어? 우리가 왜냐면 10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쇼스키지 막 터지고 이런 걸 잘 못 봤었는데. 그치, 보통 밑으로 터지는 게 많았는데 처음으로 위로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유튜브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밀어치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이 세력이 결집이 되니까 이 공무원들이랑 이제 하는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사실 기관들은 몇몇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동단결이 되니까 이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뭐 미용기기 쪽 아니면은 뭐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목 얘기를 해야죠. 일단 리비아는 그냥 킴을 해보기로 했어요. 당분간. 그 실제 주가가 중요해요. 주가 움직임이 여기서 미친 듯이 빠지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증시 전체가 하방 압력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실적 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누가 굉장히 상당해서 지금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고 올해가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누의 올해 처음 적정 가격이 어디냐라는 회의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PSR로 가냐? 아니 혹시 PER이냐? PSR이면 PER, PER은 PER 몇 배 정도가 될까? 요걸 알아야지 내년에도 누를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는 이제 올해의 첫 양일 때 적정 주가가 얼마가 나오냐가 좀 올해 마무리를 볼 수 있는 제일 관전 포인트고 사실 바람은 여기 상단에 있다가 실적 나면서 위로 딱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지. 모르죠. 이 실적 나고 꽂는 게 좀 유행이라서. 그래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까지 지켜보고 누의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여야겠죠. 누는 이 정도 평가받는 아깝다. 이렇게 고성장인데 왜 이 정도 평가나 라고 할 수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근데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누 매도할 생각도 없고 연실적도 잘 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고. 그래서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다. 리비안이 오히려 조금 1, 2, 3 잘나다가 4분기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죠. 램프업. 근데 램프업을 안 했어도 요즘 되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 7% 때리면 많이 때린 거거든요. 그리고 램프업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뒤로 밀어서 한창 그 잘 해야 될 때 뭐 그때 갑자기 부랴부랴 나 지금 램프업 해야 되는 것보다 미리 해놓고 진짜 달려나가야 될 순간에 달려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내년 그래서 2, 3분기 때 진짜 큰 폭으로 거의 풀캐파로 그 램프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리비안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 아마존 독점 끝나가지고 다른 밴 공급한다고. 상업용 밴 공급한다니까. 그럼 또 이제 수요가 또 생기는 거지. 왜냐면 독점이 풀린 거니까. 그럼 램프업 해야지 계속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동차만 잘 팔면 뭐 이익률은 워낙 비싸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 사전 예약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사전 예약이. 16만 대 있거든요. 우리도 긴장해서 사전 예약이 팍 줄면 어떡하지? 갑자기 또 8만 대 없어져가지고 뭐 한 이제 우리 8만 대 남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16만 대 아직 있다고 합니다. 있으니까 뭐 그거는 보고 또 FNF도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공매도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특히 FNF 같은 종목은 그 하루에 한 3만 주씩 팔다가 3만 주씩 팔다가 지금 한 주 막 두 주 이렇게 나와. 10주 뭐 이렇게밖에 안 치더라고요. 진짜 공매도 금지했나 봐요. 또 소파이 같은 경우는 내년이 진짜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해요. 소파이도 올해 지금 며칠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표현하죠. 학자금 대출이 드디어 들어왔어. 그 재용자가. 그래서 처음으로 난 제대로 된 실적이라서 왜냐면 정부 규제 때문에 못했다가 그래서 내년이 아마 진짜 재평가받는 원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성장률만 유지된다면요. 뭐 분기 역성장만 안 하면. 그리고 다 있나? 다 있지. 계속해서 우리 종목에 대해서 찍을 때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내년 그 종목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간다 이렇게. 뭐 특징주들 같은 거 오늘 뭐 있었나? 오늘 특징주들은 뭐 딱히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뭐 그런 거가 좀 웃기더라고. 뭐 공매도 금지하니까 기관들이 전격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는데. 항의한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신문에서. 항의한다고. 뭐 어차피 그게 전격 금지긴 한데 그 제도 개선해서 어차피 제대로 한다며. 하는데 뭘 항의를 하고. 너네가 그러면 그거 무차입으로 하면 안 됐지. 그러니까 그 미국같이 세게 때려야 돼. 그러니까 고양이 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뭘 니네가 언제 한국의 그런 금융 선지자를 걱정했다고. 하여튼 그거 좀 웃기더라고요. 되게 재밌네. 그리고 뭐 공매도 그 1일 천하였다 뭐 계속 조정받는다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안 빠지고. 그러니까 뭐 공매도리랑 주가 급등이 끝났다고 1일 천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매도를 금지한 영향은 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런 주가로 보면은 뭐 1일 천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 확실히 꺾인 게 크죠. 사실 이익만 잘났으면 치고 갔지. 공매도도 못 건드렸어요. 근데 그 메탈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불안하는 신호야. 여기까지 해볼까요? 해설 바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만나요.